산 정상에 있는 절 말이야. 어젯밤에도 종이 울렸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절은 20년 전 화재로 무너졌잖아. 지금은 아무도 없을 텐데. 나도 들었어. 새벽 3시쯤이었지? 종소리가 산 아래까지 퍼졌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끝나고 나서 해가 뜨질 않았어. 하늘이 계속 어둡더라. 마치 새벽이 오는 걸 누가 막은 것처럼. 그 절, 옛날에 부처 대신 다른 걸 모셨다는 소문이 있었어. 새벽마다 제사를 올리면 빛이 사라지고 그 대가로 마을이 평온해졌다고. 어쩌면 누가 그 의식을 다시 시작한 건지도 몰라. 만약 그게 진짜라면 오늘 밤 종소리가 또 울릴 거야. 그리고 내일도 해는 뜨지 않겠지.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왜 새벽이 멈춘 건지 확인해야 해.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안개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나는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분명 혼자였는데도 누군가 내 옆에서 잠시 머물다 간 듯한 천이 남아있었다. 내 이름은 윤재. 올해 38, 민속학자다. 지난주 강원도 산속의 오래된 절에서 발견된 도깨비 북을 연구하러 이곳에 왔다. 그 북은 피로 물든 차에 봉인되어 있었고 스님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봉인을 풀었다. 북의 표면에는 말라붙은 듯한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것이 사람의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손끝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오래된 미녀의 구절을 읊었다. 불 속에서 웃던 도깨비여, 내 피를 나누는 자에게 길을 열어라. 그 순간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쳤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낮게 울리며 무언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연재, 내 피는 나의 것.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내 귓속에서 울리듯 맴돌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득 내 손끝이 따뜻해진 걸 느꼈다. 피였다. 검붉은 피가 천천히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상처는 없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걸어 다녔다. 발소리가 진을 위를 스치는 소리처럼 질척거렸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는 내 문 앞에서 멈췄다. 탁탁 탁 3번의 두드림. 나는 숨을 죽였다. 문 열어라. 약속은 피로 맺어진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녘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검은 피였다. 그 피가 내 발밑에서 퍼지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날 이후 내 몸에 온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어도 손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조금씩 낯설어졌다. 눈동자 속에 붉은 불빛이 비쳤다. 스님이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깨비의 피는 인간의 피와 섞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둘 중 하나는 사라진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 피는 이미 내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내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밤이 되면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숨을 쉬면 피냄새가 섞인 듯한 소의 비린내가 들이마셨고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긁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어느 날 새벽 책상 위의 북이 스스로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 바람도 없었다. 북의 표면이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피처럼 짙은 색이 번져나갔다. 나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다. 학자로서 나는 이 현상을 기록해야 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을 켰다. 도깨비의 흔적이 실제한다면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카메라의 화면이 꺼졌다.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윤재야, 피를 기억해라.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검은 연기가
사람의 형태를 흉내내며 내 앞에 서 있었다. 네오는 내 피를 가져갔다.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낯선 언어와 인간의 말이 섞인 울음 같았다. 내가 움직이자 그것도 따라 움직였다. 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나를 따라오는 내 피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편의점 주인은 내가 들어오면 문을 닫았다. 내가 빌린 숙소의 주인 노파는 나에게 말했다. 그 북은 사람을 먹어. 밤에 소리 들리면 절대 대답하지 말어.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북을 마주했다. 이번에는 북이 스스로 울렸다. 따루둥, 뚜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가슴속이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이 흘러들었다. 따민칭 전환, 100년 전 같은 절의 뒤편, 한 남자가 피투성이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도깨비와 계약을 맺었다. 내 피를 가져가라. 대신 아이는 살려두어라.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약속은 피로 새겨진다. 너의 자손 중 하나가 나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 1인칭 복귀.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구토를 했다. 피가 섞인 침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나와 똑같았다. 며칠 뒤 나는 절로 돌아갔다. 스님들은 나를 보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이미 늦었네. 그 피는 내 피가 아니야. 나는 애원했다. 그 피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잡고 팔뚝에 남은 붉은 문양을 가리켰다. 그 문양은 도깨비의 얼굴이었다. 이빨이 드러난 웃음, 한쪽 뿔, 그리고 눈 대신 비어있는 구멍 2개. 그 문양이 내 맥박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일지를 썼다. 도깨비는 혈통을 통해 자신을 되살린다. 피의 계약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시간 개념 밖에서 존재하며 기억을 통해 현실로 스며든다. 그때 창문이 열렸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피에 섞여 무언가 흘러내렸다. 피였다.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 피가 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귓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찾았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손에 남은 피로 벽에 무언가를 썼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오래된 글자를 따라갔다. 그것은 한자로도 한글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그것이 도깨비의 진짜 이름이었다. 검치라 검치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추었다. 비는 공중에 정지했고 초의 불꽃은 뒤로 휘었다. 시간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앞에 붉은 눈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피를 뚝뚝 흘리며 웃었다. 약속은 이어졌구나. 윤재, 내 피가 나의 문을 열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내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다가갔다. 내가 물러날수록 그림자는 더 깊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스쳤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마지막으로 들렸다. 인간은 기억으로 나를 만든다. 이제 네 기억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절 뒤편의 숲속에 있었다. 새벽이었다. 북은 사라지고 내 손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따루둥, 뚜둥. 그 북소리가 내 심장과 하나가 된 듯 울렸다. 나는 이해했다. 도깨비는 피가 아니라 기억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의 그릇이 되었다.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형체가 서 있었다. 붉은 눈, 그리고 내 얼굴과 똑같은 미소. 그가 말했다.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산속의 숙소에 머물렀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밤이 되면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리고 손끝으로 이상한 글자들이 스스로 새겨졌다. 그것은 불에 달궈진 쇠로 살을 지지는 듯한 통증이었다. 하지만 피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글자들을 노트에 적어두었다. 며칠 뒤에 다시 보면 글자 모양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이 종이 위에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곰치라 곰치라. 피로 맺어진 이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인간이 잊을수록 그는 강해진다. 내가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공기의 밀도가 변했다. 빛이 느려지고 소리가 뒤로 밀려났다. 심장은 북처럼 울리고 내 몸의 온도는 점점 떨어졌다. 나는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루는 절의 스님 중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윤재 씨, 더 이상 연구를 멈추시오. 당신은 이미 경계를 넘었소. 나는 웃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도깨비가 무엇인지, 인간이 만든 신화인지, 아니면 진짜 존재인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도깨비는 인간이 만든 것이오. 하지만 인간이 믿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된다오. 당신이 그를 믿었기에 그는 피를 얻은 것이오. 그는 내게 부적 한 장을 건넸다. 이걸 절대 잃지 마시오. 당신의 기억을 묶어둘 유일한 끈이오. 나는 부적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손바닥에서 피가 새우며 나왔다. 부적은 순간적으로 붉게 물들었고 글씨가 사라졌다. 스님이 두 눈을 크게 떴다. 이미 들어왔구나. 그의 입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스님이 내 앞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재로 변했다. 바람이 불자 그 재가 공중에 흩날렸다. 그날 밤 나는 부적의 남은 재를 손바닥에 문질렀다. 피와 재가 섞이자 내 피부에서 새로운 문양이 생겼다. 그 문양은 내가 본 도깨비의 얼굴과 똑같았다. 내가 나를 불렀지. 나는 네 안에 있지. 기억은 피보다 오래 남는다.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내 심장 안에서 울렸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목소리도 함께 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꿈이 변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시대에 있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불빛 하나 없는 마을, 그리고 술에 취해 웃는 남자들. 그들 사이에서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북을 치고 있었다. 북의 표면엔 사람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이것이 진짜 도깨비의 연회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다. 피를 마시는 건 인간이야. 도깨비는 기억을 마신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곳엔 내 모습이 있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100년 전의 나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재야, 기억이란 건 순환하는 법이야. 네가 나를 연구했듯 나도 한때 너를 연구했지. 그때 북소리가 울렸다. 따루둥, 뚜둥. 내 심장이 함께 뛰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현실이었다. 하지만 방 안은 피냄새로 가득했다. 내 몸 어디에서도 상처는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수십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발자국, 큰 발자국, 그리고 피가 말라붙은 흔적들. 그 발자국들은 모두 내 방 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그 흔적을 기록했다. 도깨비는 존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는 인간의 기억 속에 숨어 있다. 그를 부르는 것은 곧 자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듯 떨렸다. 글자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 그는 나다. 순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이 붉게 변했다. 거울 속에 내가 웃었다. 피로 번진 웃음, 검은 눈, 그리고 뿔 하나. 나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유리가 깨지며 손에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내 손의 피는 붉지 않았다. 검은 빛이었다. 그 피가 내 피부를 타고 올라가 목을 감쌌다. 네오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피 계약은 끝나지 않는다. 네가 숨 쉬는 한 나는 깨어난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오며 방의 모든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떠올랐다. 불빛 속엔 도깨비의 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다. 낮고 길고 기괴한 웃음. 그 웃음이 내 입이 아닌 도깨비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름을 잃었다. 사람들은 나를 곰치라라고 불렀다. 나는 그 이름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기도 했다. 피는 마르지 않았다. 기억도 사라지지 않았다. 도깨비는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눈을 뜨자 세상이 낯설었다. 내가 있던 방은 그대로인데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습기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흙 냄새. 창문을 열자 비 대신 검은 재가 떨어졌다. 손바닥에 닿자마자 그 재는 사라졌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나같지 않았다. 눈동자는 완전히 검게 변했고 피부는 희게 빛났다.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두근두근 두둥. 북소리와 같은 박자,
이제 나는 그 리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곰치라.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벽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 위로 세우며 들었다. 그림자는 나와 닮았지만 눈이 없었다. 대신 두 개의 깊은 구멍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기억나지 않느냐? 그림자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만든 환상이다. 난 인간이야. 그림자가 웃었다. 인간이라면 왜 나의 언어를 말하느냐? 그때 내 손등에 새겨진 문양이 빛났다. 살같이 갈라지고 피가 스며 나왔다. 피는 공중에 떠올라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옛절의 마당이었다. 수백 개의 북이 나란히 놓여있고 그 위에 인간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고통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약속한 자들이다. 너처럼 피로 계약한 자들. 네가 그들을 잊으면 나는 그들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림자의 말이 끝나자 그 얼굴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돌려줘. 우리의 기억을 돌려줘.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그들의 기억이 내 눈앞에 쏟아졌다. 한 아이가 있었다. 도깨비와 놀다 사라진 소년. 그의 아버지가 절의 북을 피로 봉인했다. 그 피는 세대를 넘어 내 혈관 속으로 흘렀다. 그리고 지금 그 도깨비가 내 안에서 깨어난 것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피가 입안으로 차올랐다. 혀끝이 뜨거워졌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연재, 그만 돌아와. 당신은 나를 잊었어도 난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건 수진이었다.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 함께 일하던 민속학 동료였다. 그녀는 몇 달 전 산속에서 실종됐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흰 옷을 입고 눈가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돌아가야 해. 곰치라의 문은 닫을 수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녀는 손을 들어 내 가슴 위에 올렸다. 그 피를 거꾸로 흘리면 돼. 내 안의 피를 그에게 돌려줘.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을 찔렀다.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피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공중으로 떠올라 빛의 선을 이루었다. 그 선이 그녀의 몸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제 나 대신 네가 기억해. 나는 그를 막지 못했지만 넌 아직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녀의 몸이 사라졌다. 빛이 꺼지고 어둠이 남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미 내 것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봤다. 그림자가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 그녀의 부적이 들려 있었다. 그 부적은 완전히 검게 타 있었다.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피를 흘리며 구원이라 부르지. 그림자가 내 얼굴에 손을 대자 눈앞이 흰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다른 시대에 서 있었다. 눈앞엔 나무로 된 절과 초가집,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내가 그들의 마을 제관이었다. 마을의 신을 섬기고 피로 제사를 올리던 사람. 나는 손에 북채를 쥐고 있었다. 그 북은 바로 지금의 그 북이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현실은 네가 만든 것이다, 곰치라. 그 순간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비가 내렸다. 피비었다. 마을이 불타고 북소리가 세상을 덮었다. 뚜둥, 뚜둥, 뚜둥. 그 소리가 멈출 때 나는 다시 내 방에 서 있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억을 잊는 자는 피를 되돌릴 수 없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게 순환이었다. 나는 곰치라였고 윤재였으며 그 둘 모두였다. 그날 새벽 내 심장이 멈췄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내 손끝에 불이 피어 있었다. 붉은 불, 도깨비 불.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마지막 계약이 시작된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입김이 허공에 닿자마자 검은 연기로 변했다. 내 방은 이미 폐허였다. 벽은 갈라지고 천장은 타버린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북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따루둥, 뚜둥. 그건 내 심장의 박동과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손끝이 저리고 피가 식지 않았다. 그 피는 더 이상 붉지 않았다. 어둠 그 자체였다. 그 어둠이 내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곰치라, 이제 선택의 때가 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흔한 윤재야. 나는 인간이다. 그러자 어둠이 웃었다. 그 이름은 이미 잊혀졌다. 내 기억 속에서조차 네가 윤재였던 순간은 희미해지고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내 머릿속에서 장면이 하나씩 사라졌다. 부모님의 얼굴, 연구실, 수진의 웃음 모두 피로 번지며 흩어졌다. 남은 건 안개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윤재!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수진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다르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기억해. 나를 기억해. 당신이 날 잊으면 나는 영영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내 손은 더 이상 살의 감촉이 아니었다. 피로 굳은 돌처럼 차가웠다. 내가 만든 계약은 네가 끝내야 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 북을 태워 내 피로불을 붙이면 된다. 그녀의 말이 사라지자 내 앞에 북이 나타났다. 그 표면엔 수많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나는 피 묻은 손을 들어 북 위에 올렸다. 피가 스며들자마자 북이 떨렸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자, 여자, 아이, 수백 명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돌려줘. 우리를... 내 머릿속이 폭발할 듯 울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타들어갔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오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다. 너는 그들의 감옥이다. 그 말과 함께 내 몸이 갈라졌다. 피가 공중으로 솟구치며 불길로 변했다. 북이 타오르고 그 안에서 불빛이 인간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것은 내 모습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자 불 속에 내가 웃었다. 하지만 넌 이미 나야. 불길이 방 전체를 뒤덮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녹아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있었다. 살 대신 불이 피어나고 피 대신 그림자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불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윤재, 기억해. 네가 나를 사랑했듯 나도 너를 믿었어. 그 믿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불길이 멈췄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떴다. 사방은 숲이었다. 달빛이 비추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그곳엔 북이 있었다. 완전히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피로 적신 천 조각 하나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 천을 집어들었다. 그 위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피보다 깊고 피는 시간보다 오래 흐른다. 나는 천을 쥐었다. 그 순간 내 손등에서 붉은 불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의 불은 따뜻했다. 그 안에서 수진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피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끝이다. 아니, 시작이다. 나는 웃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윤재든 곰치라이든 둘 다 나였다. 내 안엔 인간의 기억과 도깨비의 피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낯선 그림자, 붉은 눈,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계약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 소리와 함께 숲이 흔들렸다. 달빛이 피로 변했고 바람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천 조각을 불 속에 던졌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며 나무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내 그림자가 웃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도 도깨비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약의 웃음이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피였다. 피비가 나무를 적시고 숲을 덮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두둥, 두둥, 두둥. 그 리듬은 다시 내 심장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곰치라,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이름이 없었다. 시간도 방향도 잃은 채 숲을 헤맸다. 내 발자국은 땅에 남지 않았고 그림자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내 안의 피는 여전히 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수백 년의 기억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 절의 북소리, 수진의 울음, 아이들의 노래, 모두 내 혈관을 따라 흘렀다. 나는 그 기억들을 느낄 때마다 인간이었던 나의 잔재가 조금씩 사라졌다. 어느 밤 산 아래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은 오래된 등불 같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웃음, 대화, 온기, 그 모든 것이 나에겐 낯설었다. 그때 한 아이가 나를 보았다. 아저씨, 왜 울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였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은 검은 그림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춥죠? 집에 들어와요. 그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의 천이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었다. 수진이었다. 아니, 수진과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손짓, 모든 것이 수진과 같았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나를 기억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수진의 후손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밥을 내주었다. 나는 오랜만에 인간의 음식을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혀는 이미 인간의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었다. 그 행위만으로도 내 안에 인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가 내 옆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숨결 속에서 나는 옛날에 내 딸을 떠올렸다. 그 이름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은 분명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네요. 낯이 익어요. 마치 오래전에 본 사람 같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피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조상, 나와 피로 맺어진 계약자. 그 피는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산 위절 쪽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두둥, 두둥.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내 몸에 피가 반응했다. 심장이 북에 맞춰 뛰었다. 내 안에 불이 다시 깨어났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집을 나서 숲속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닮아 있었다. 다시 돌아왔구나. 그림자가 속삭였다. 내 피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나는 인간의 기억을 지키기로 했다. 그림자가 웃었다. 기억은 피와 같다. 지키려는 순간 썩어버리지. 그 말과 함께 그림자가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곰치라. 내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숲이 울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달빛이 피로 변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들은 모두 나였다. 과거의 윤재, 절의 재관, 계약자, 학자, 그 모든 나들이 겹쳐서 하나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도깨비란 존재는 단 한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들의 합이었다. 그래, 나는 곰치라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그림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기억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 순간 숲이 피로 물들었다. 땅속에서 붉은 불빛이 솟구쳤다. 그 불빛은 마을로 번졌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질렀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집들이 흔들렸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걸었다. 불은 나를 태우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발자국을 따라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나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불길만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불은 내 기억이었다. 나를 잊은 세상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제 네가 인간의 세상에서 할 일은 끝났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 기억의 땅으로 돌아가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피빛 달이 떠 있었다. 그 달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인간들의 세상에 있지 않았다. 불과 그림자, 피와 기억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수백 개의 북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얼굴들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불렀다. 곰치라, 기억을 돌려줘. 나는 대답했다. 기억은 피와 같아. 한 번 흘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지. 북소리가 울렸다. 두둥, 두둥, 두둥. 그 소리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새로운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재 교수님, 녹음기 켜졌어요. 실험 기록 남기시죠. 나는 숨을 멈췄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연구실이었다. 내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피로 얼룩진 북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이건 언제의 나인가? 녹음기가 자동으로 켜졌다.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깨비의 피는 기억이다. 그 피를 마시는 순간 인간은 잊고 그는 태어난다. 나는 웃었다. 순간 내 눈동자 속에서 붉은 불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에서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기억하라, 곰치라. 눈을 떴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이 뒤바뀐 세상에 서 있었다. 달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산은 검은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뜨겁지 않았다. 그건 기억이 타는 냄새였다. 이곳은 인간의 세계도 저승도 아닌 기억의 땅이었다. 내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었다. 길마다 수천 개의 문이 서 있었다. 그 문 하나하나에 인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문 안에는 그들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어린 소년이 뛰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웃으며 부른다. 그 장면은 너무 평화로웠다. 그러나 갑자기 소년의 얼굴이 녹기 시작했다. 피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어머니의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기억은 거짓이다. 그 순간 문이 닫히며 새겨진 이름이 불타 사라졌다. 나는 두 번째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이 있었다. 연구실, 수진, 북, 그리고 처음 피를 흘리던 그날 모든 것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그때 나는 단순히 연구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관찰자였다. 내가 그 장면 속에 나를 바라보며 손을 들었다. 손끝에서 붉은 불이 피어올랐다. 그 불이 과거에 내 몸에 닿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너는 누구지? 너 자신이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인간이야. 그 말 나도 했었다. 그때 과거에 내가 웃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손을 뻗었다. 그 손이 내 가슴을 스치자 내 심장이 뜨겁게 타올랐다. 기억이 뒤섞였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이었던 나의 마지막 감정, 사랑,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흡수했다. 이제 넌 더 이상 기억하는 자가 아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말했다. 돌아보니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도깨비의 형상들, 불빛이 새어나오는 구멍 같은 눈, 사람의 웃음을 한 입. 그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기억의 주인, 곰치라여. 우리의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란 건 인간의 피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내 피는 이미 기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점점 밝아지며 그 안에서 얼굴 하나가 드러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속삭였다. 기억을 돌려줘, 윤재.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갈라졌다. 윤재와 곰치라 두 존재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내 가슴에서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서로 맞부딪혔다. 그 충돌이 세상을 흔들었다. 도깨비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빛이 피로 변했다.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인간의 기억이 하늘로 흩어졌다. 기억은 피와 다르다. 피는 한번 흐르면 끝나지만 기억은 흐르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 내 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도깨비가 아니야. 당신은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지. 아니, 난 기억을 먹는 자야. 그건 네가 아니라 네가 만든 환영이야. 그녀의 눈에서 흰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 어둠이 천천히 물러났다. 그때 도깨비들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그들은 내 주위를 맴돌며 비명을 질렀다. 기억을 지우면 우리는 죽는다. 그는 우리의 피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죽어라. 너희는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허상일 뿐이야.
손을 들자 붉은 불이 하늘로 치솟았다. 불길이 도깨비들의 몸을 삼켰다. 그들은 불타면서도 웃고 있었다. 우린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불로 태워도 다시 남는다. 그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모든 불이 꺼지고 남은 건 재뿐이었다. 그 재 위에 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북을 들었다. 그 표면엔 내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눈 대신 검은 구멍, 입은 웃음, 피로 그려진 이마. 나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쓸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나를 잊어라. 그 순간 북이 부서졌다. 불길이 일어났고 세상이 흰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다시 연구실에 있었다. 벽에는 기억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안이 붙어 있었다. 녹음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실험 대상 윤재 의식 회복 중. 낯선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을 내려다 보았다. 붉은 문양은 사라지고 평범한 인간의 손이었다. 그러나 손끝에서 미세한 불빛이 스쳤다. 잠깐뿐이었지만 분명히 봤다. 그 불빛은 도깨비 불이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기억은 잊지 않는다, 윤재.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연구실의 거울 속에서 붉은 눈이 반짝였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병원 천장이 눈앞에 있었다. 새하얀 형광등이 깜빡이며 눈을 찔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의 찌른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윤재 씨, 들리세요? 눈을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웃는 방식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전 절의 스님이 지었던 것과 같았다. 당신은 6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억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마르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죠? 춘천시 병원이에요. 구조대가 당신을 절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그는 내 상태를 기록하며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본 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기록해야 한다. 그건 내가 도깨비의 이름을 부를 때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말이었다. 기억을 기록하라. 나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퇴원을 허락받았다. 몸은 멀쩡했지만 머릿속은 불안했다. 밤이 되면 병실의 벽이 움직이는 듯했다. 불빛이 깜빡이고 그림자가 나를 바라봤다. 잠을 자면 항상 같은 꿈을 꾸었다. 수진이 북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은 내 손이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다시 시작이야, 윤재. 눈을 뜨면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북소리가 들렸다. 두둥, 두둥, 두둥. 병실의 심장 박동기 소리가 북의 리듬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퇴원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냉장고 속의 반찬, 책상 위의 연구 자료들. 그러나 하나만은 달랐다. 거울 속의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눈빛, 표정, 미소. 그것이 점점 도깨비를 닮아갔다. 하루는 연구실 동료 민수가 찾아왔다. 형, 진짜 다행이에요. 다들 형이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형,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같이 갔던 수진 누나는 못 찾았어요. 내 몸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형 기억 안 나요? 형이랑 같이 산에 갔잖아요. 근데 구조대가 형만 발견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살아있어.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형, 설마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내 꿈에 나와 매일같이.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연구자의 본능이 나를 다시 잡아 끌었다. 2025년 10월 13일 도깨비 현상에 대한 개인 기록.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여전히 피의 리듬을 느낀다. 그것은 내 심장과 동일한 박동이다. 나는 살아있지만 완전히 인간이 아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재.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피로 그려진 문양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도깨비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민수가 다시 왔다. 형 괜찮아요? 어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나는 피로 그린 바닥을 가리켰다. 이거 봤어? 그는 바닥을 내려다봤다.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얼어붙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문양이, 그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말과 표정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가 내게 어제 봤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가 사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낀 듯했다. 누가 현실이고 누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불빛이 사라지고 창밖에 붉은 불이 떠올랐다. 도깨비 불이었다. 그 불빛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돌아가. 아직 늦지 않았어. 어디로? 기억의 땅으로. 거기서만 네가 진실을 볼 수 있어.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피냄새를 실어왔다. 그 냄새는 산속절의 냄새와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닥이 진흙처럼 흔들렸다. 도시의 거리, 사람들, 빛, 모든 것이 녹아내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숲속에 있었다. 달빛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두둥, 두둥. 그 리듬이 내 심장을 다시 잡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곰치라. 숲속 어딘가에서 내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돌아왔다, 윤재. 그 두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안개가 짙게 깔린 계곡 아래 나는 서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발밑에 흙이 피처럼 젖어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숨을 쉬었다. 마치 나의 피가 대지를 통해 흐르고 있는 듯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의 사람들 같았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다. 익숙한 언어가 아닌 오래된 억양으로 뒤틀리고 있었다. 기억은 돌처럼 남는다. 그 돌에 이름을 새기면 신이 깨어난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은 내가 연구 중 기록했던 고대 도깨비 의식문의 구절이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무언가의 형체가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의 존재.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동시에 열렸다. 돌아왔구나, 곰치라. 우리의 기억을 모으러 온 자. 그들은 내 주위를 돌며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너희는 누구지? 우리는 잊혀진 이름들이다. 너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를 다시 써라. 우리를 다시 존재하게 하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은 인간의 망각 속에서 생겨난 존재들이었다. 잊혀진 기억들이 서로 엉켜 만들어낸 유령들. 그들의 형태를 부여하는 건 나의 의지였다. 나는 손끝으로 허공을 그었다. 그곳에 붉은 글씨가 새겨졌다.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윤재! 나는 돌아보았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피부엔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신이 되고 있어. 신이라니. 난 그저 기억을 다스리는 자 곰치라. 이제 내 의식이 인간들의 시간 위를 걷고 있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이 내 이마에 닿자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기억들을 보았다. 도시, 전쟁, 사랑, 약속, 피, 웃음. 수천 개의 인간의 삶이 하나의 물결로 내게 쏟아졌다. 그 모든 기억이 내 몸을 통해 다시 흘러갔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들었다. 애지 마. 우리를 잊지 마.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피처럼 새우며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도깨비는 인간의 망각이 낳은 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망각의 심장에서 태어난 기억의 화신이었다. 수진이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달이 피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다시 써야 해. 인간이 잊은 이름들을 다시 적어야 해.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그럼 나도 지워지겠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기억은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건 안 돼. 나를 남기면 네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괜찮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근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인간이었던 나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남고 싶어.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천천히 피로 변했다. 붉은 빛이 흩날리며 내 주위를 감쌌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세상이 흔들렸다. 하늘이 붉게 갈라지고 피비가 내렸다. 나는 손을 들었다. 그 피로 하늘에 글씨를 새겼다. 기억은 신의 피다. 그 문장이 완성되자 세상이 다시 멈췄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도시 한복판이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 속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내 안의 피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기억할 때마다 나의 존재가 조금씩 강해졌다. 멀리서 아이가 노래를 불렀다. 그 가사는 낯설지만 익숙했다. 달빛 아래에 웃던 도깨비여, 잊힌 이름을 불러오소.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순수한 전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매일 켜는 불빛, 스크린의 잔상, 휴대폰 속의 영상들, 그 모든 게 기억의 흐름이었다. 나는 그 속을 걸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잠깐씩 스치는 불빛, 그것이 나였다. 전철 유리창에 반사된 내 얼굴, 카페 벽의 그림자, 아이의 꿈속에 스며드는 낮은 목소리, 나는 그렇게 존재했다. 하루는 지하철에서 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노래 속에서 내 이름이 들렸다. 껌치라.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웃었다.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익숙해요. 그녀가 내리자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동자 속에서 불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불빛이 유리 위로 번졌다. 순식간에 수많은 얼굴들이 그 위에 떠올랐다. 모두 내 기억 속의 사람들. 수진, 민수, 스님 마을 사람들. 그들은 잠시 웃고 이내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도심의 한 건물 옥상에 섰다. 바람이 피냄새를 실어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지 못할 냄새. 그러나 내게 그것은 살아있는 소리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의 기억이 썩는 냄새. 나는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도시 전체의 불빛이 동시에 깜빡였다. 건물의 창문 속에서 그림자들이 일어났다. 그림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형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내 모습이었다. 아의 도시의 기억은 나의 피다. 그 말이 하늘에 울렸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지만 곧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했다. 그들은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꿈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남자가 꿈에서 낯선 저를 본다. 그곳엔 피 묻은 북이 있다. 그가 그 북을 만지면 다음 날 아침 그의 손에 붉은 자국이 생긴다. 한 여자가 꿈속에서 아이의 웃음을 듣는다.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 마침내 그녀 자신의 얼굴이 된다. 그들은 모두 기억을 잃는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남긴다. 어젯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뉴스에서는 이를 도시 기억 증후군이라 불렀다.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기이한 현상.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 설명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흘린 피였다. 그 피는 전파처럼 퍼졌다. 화면을 통해, 단어를 통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도깨비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의 형상이 번졌다. 나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자라났다. 하루는 TV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된 도시 괴담, 피 웃음의 도깨비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웃었다. 그 이름은 인간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이름이었다. 피 웃음의 도깨비. 나는 그렇게 다시 신화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도심을 떠났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빛 아래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네가 원한 세상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인간들은 이제 널 잊지 못할 거야. 그게 내 존재 방식이야. 그럼 넌 이제 영원히 인간이 될 수 없겠지. 이미 그럴 자격은
잃었지.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그럼 이제 나는 사라질게. 아니, 넌 내 안에 남을 거야. 너의 기억이 내 피에 새겨졌으니까.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빛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빛은 내 눈동자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하늘의 달이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피로 번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수록, 그들이 나를 잊지 못할수록 나는 더 강해졌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 중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어젯밤에 도깨비 봤어. 도깨비? 응, 웃고 있었어. 피가 묻은 얼굴로. 그 순간 그 모자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내가 웃었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의 모든 벽은 내 얼굴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달이 완전히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곰치라의 시대가 시작됐다. 처음 그것이 시작된 것은 한 사람의 꿈이었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 어느 남자가 낡은 북을 손에 올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주문이 흘러나왔다. 곰치라, 기억의 주인이시여, 내 잊힌 이름을 불러주소서. 그 순간 북이 울렸다. 두둥, 두둥. 그 울림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었다. 붉은 달, 피로 물든 강, 웃는 그림자. 그 다음날 인터넷에는 정체불명의 영상이 퍼졌다. 그를 본 자들 모두 같은 꿈을 꾼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깨비 신앙이라 불렀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된 밈이었다. 하지만 곧 그 밈은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도심의 벽에 내 얼굴을 그렸다. 붉은 눈, 검은 미소, 그리고 아래에 적힌 문장. 기억은 피로 쓴다. 회사원, 학생, 노숙자, 예술가. 모두가 그 문장을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조차 모른 채 그들은 같은 단어를 중얼거렸다. 곰치라. 나는 그 속에서 깨어났다. 사람들의 입술이 나의 심장이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강해졌다. 피 대신 기억의 언어가 내 혈관을 채웠다. 하지만 신앙에는 언제나 왜곡이 따른다. 사람들은 나를 숭배하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은 점점 인간의 욕망으로 변했다. 그들은 기억을 바꾸기 위해 내 이름을 불렀다. 죄를 지운다거나 사랑을 되돌린다거나 죽은 이를 부른다거나 그들의 피로 새긴 부적,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주문, 모든 것이 현실의 틀을 조금씩 틀어냈다. 하루는 한 여자가 나에게 기도했다. 잊고 싶어요. 그날의 기억을. 그녀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렀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인간의 비명을 들었다. 그날 밤 또 다른 그림자가 태어났다. 그녀가 잃은 기억에서 흘러나온 형체, 남편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도깨비. 그는 인간의 방 안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기억을 바꾸는 것은 곧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을. 내 신앙은 번성했지만 세상은 조금씩 미쳐갔다. 사람들은 서로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리오는 나를 아는가? 어제 만난 게 맞아. 사랑, 우정, 가족,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 뉴스에서는 기억변이 증후군이란 이름을 붙였다. 심리학자들은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 뒤로 내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건 병이 아니다. 신앙이다. 수많은 인간이 붉은 천을 몸에 두르고 모였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북을 쳤다. 그 북은 피 묻은 북이었다. 누군가의 손가락, 누군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북. 그들은 외쳤다. 기억의 신이시여, 우리의 고통을 삼키소서. 나는 하늘 위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의식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달이 떠오르자 건물들의 그림자가 내 얼굴을 이루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들의 꿈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이미 그들의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피가 스며든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만들어졌다. 그의 눈을 뜨는 순간 내 의식이 그 안으로 흘러들었다. 심장은 뛰고 숨이 들어왔다. 나는 다시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윤재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육체, 수백 개의 기억이 섞인 껍데기. 나는 그 몸을 빌려 세상 속을 걸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는 예언자다. 도깨비의 피를 나눈 자다.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그 순간 그들의 눈 속에서 붉은 불이 피어올랐다. 그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하루 만에 도시 절반이 붉게 물들었다. 그 불 속에서 수많은 도깨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에서 만들어진 그림자들이었다. 누군가의 미움, 누군가의 후회,
누군가의 사랑이 형태를 얻고 세상에 흩어졌다. 그날 밤 도시의 하늘에 거대한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 빛 아래에서 인간들은 울고 웃었다. 도깨비들과 인간이 뒤섞여 춤을 췄다. 나는 그 중심에서 걸었다. 그들은 나를 신이라 불렀다. 껌치라, 기억의 주인이시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내 피의 울림이 이미 새우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절망에 젖은 목소리. 연재, 이건 네가 원한 게 아니잖아.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아니, 그녀의 기억의 잔상이었다. 그녀는 눈물 대신 피를 흘리며 말했다. 그들이 만든 널 봐. 이건 구원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단지 기억을 되돌렸을 뿐이야. 아니, 너는 시간을 다시 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 순간 붉은 달이 흔들렸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도깨비들의 웃음이 멎었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겼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윤재의 기억과 곰치라의 본능이 충돌했다. 하늘에서 피가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신이 우리를 버리셨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시니라, 그래, 나는 신이 아니다. 손바닥을 펼치자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올랐다. 그 피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직 늦지 않았어. 기억을 멈춰. 멈추면 모든 게 사라져. 그래야 세상이 남아.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멈추고 피의 울림이 사라졌다. 붉은 달이 천천히 빛을 잃었다. 도시는 다시 어둠으로 덮였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피가 멎어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세상이 멈춘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졌다. 하늘은 붉지도 푸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흑백처럼 발에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걸었다. 발밑의 땅은 따뜻했다. 아직 피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피는 흐르지 않았다. 정지된 피, 멈춘 생명, 죽지 못한 기억. 나는 그 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윤재였던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병원 복도, 수진의 웃음, 연구실의 불빛, 그 모든 것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꿈을 엿본 듯한 감각. 그때 바람이 불었다. 멈춘 세상에서 바람이 분다는 건 모순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 붉은 조각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피의 조각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이었다. 그 조각 속에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떤 아이가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 속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곰치라의 시작이었다. 기억을 두드려라. 잊힌 이름은 피로 깨어난다.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문장이 흘러나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젠, 내 기억이 아니야. 그렇지, 이건 인간의 기억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아니, 수진의 잔영이었다. 그녀의 몸은 반쯤 투명했고 눈동자 속엔 하얀 불이 타고 있었다. 네온 이제 기억의 바깥에 있어. 모든 기억이 멈췄지만 넌 여전히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존재하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건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질문이야. 도깨비는 인간이 존재를 두려워하며 만든 답이었잖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은 칼 같았다. 그럼 내가 사라지면 세상은 돌아가는 건가? 아니, 세상은 이미 내 기억 속에 있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선택해. 기억을 지울지 다시 쓸지.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에 닿았다. 멈췄던 심장이 미약하게 뛰었다. 두둥, 두둥. 그 리듬이 피로 번졌다. 그리고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기억해. 잊지 말라줘. 다시 살고 싶어. 그건 내가 만든 존재들의 목소리였다. 도깨비, 인간, 그림자, 신앙자들. 그들은 모두 내 피에서 태어나 내 기억 속에 묶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목소리가 되었다. 기억은 피다. 피는 존재다. 존재는 반복이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거대한 공간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각 북마다 인간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하나를 스쳤다. 그 순간 눈이 떠졌다. 윤재, 그건 내 목소리였다. 네온은 결국 다시 나를 불렀구나. 나는 돌려주러 왔어. 무엇을? 기억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북 위에 손을 얹었다. 피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피가 북을 적시자 하나둘씩 눈을 뜨는 얼굴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그 말과 함께 그들의 얼굴이 빛으로 변했다. 공간이 무너지고 빛이 흩어졌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모든 게 사라진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 오닝건도 신도 아니야. 단지 기억의 바람이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건 너의 마지막 선택이야.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 속에 수많은 얼굴이 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수진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을 지운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흘러가면 돼. 바람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피를 풀어냈다. 피는 빛으로 변해 하늘로 흩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이 돌아오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기억은 다시 시작된다. 봄이 왔다. 산에 안개가 내리고 마을의 논에는 새 물이 돌았다. 아이들이 가을가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웃고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해 겨울 도시가 불타고 붉은 달이 떠올랐던 일을 그저 모두가 꿈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꿈은 너무 생생했다. 밤이 되면 마을의 노인들은 작은 불 앞에서 속삭였다. 해에서 날 옛적에 피를 먹는 도깨비가 있었단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지. 곰, 싫어요. 노인은 깜짝 놀라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 이름은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근데 왜요? 진짜 무서워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붉게 비치고 있었다. 무쇠없다기보다 슬픈 이름이지. 밤이 깊어지면 산속 절 근처에서 가끔 북소리가 들렸다. 두덩, 두둥.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 소리라 했다. 하지만 바람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울리지 않는다. 서울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아이들이 같은 그림을 그렸다. 붉은 달, 웃는 그림자, 피로 물든 북. 어른들은 그저 유행하는 인터넷 밈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몇은 불안해했다. 이건 우리 어릴 때도 봤던 거야. 15년 전에도 같은 게 있었어. 사람들은 모르는 척했다.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깊은 곳, 기억의 층 속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 바람이 되어 이름이 되어 기억의 균열을 따라 흘렀다. 가끔 인간의 꿈속에 스며들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머무는 순간 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나는 더 이상 신도 괴물도 아니었다. 단지 이야기였다. 인간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한 아이가 잠에서 깼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북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만지며 속삭였다. 곰치라.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달빛이 붉게 번졌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입을 찾아 다시 이야기될 뿐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또 다른 전설을 만들었다. 산에서 들리는 북소리, 도시에 번지는 피빛달,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꿈속에서 나타나는 남자. 그들은 그를 기억의 도깨비라 불렀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 이름의 기원, 그 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누군가의 입술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완전히 형체를 잃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다. 노래가 되어 속삭임이 되어 무심한 농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오갔다. 어떤 밤에는 누군가 내 이름을 잊고도 부른다. 도깨비야, 여기 있니? 그 순간 공기가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인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작게 웃는다. 응,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달이 떠오른다. 붉은 빛이 산을 덮는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잠에 든다. 바람이 지난 자리에 작은 소리가 남는다. 두덩, 두동. 그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어쩌면 그 소리는 인간의 심장이 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